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근육량이 가장 잘 붙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최대한 자주 할수록 근육이 잘 생성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운동을 했다면 회복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무작정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 직업 보디빌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틈틈이 운동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운동하는 날과 휴식하는 날을 잘 배분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날과 휴식하는 날을 잘 분배해서 최대치의 근육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일주일에 며칠 운동해야 근육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과 체력 내에서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치의 근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운동을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운동 목적이 근육을 최대치로 키우는 것이라면 최대한 자주 해당 부위를 자극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회 이상 같은 부위의 운동을 해줘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 3회 이상 헬스장에 가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일반인 구독자분들은 근비대를 목적으로 운동을 할 텐데요. 대표적인 근비대 루틴인 2분할과 3분할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하면 되는지 운동 횟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분할 루틴은 신체를 상체와 하체처럼 2분할하여 각각 하루씩 나눠서 운동하는 분할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체, 하체, 휴식, 상체, 하체, 휴식 이런 식으로 일주일 4일 운동하고 3일 휴식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체, 휴식, 하체, 휴식, 상체, 휴식, 하체와 같이 평균 주 3.5회 운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상하체 모두 2번씩 자극해 줄 수 있는데요. 근비대를 위해 같은 부위를 주 2회 이상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량과 휴식의 밸런스도 충분히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방식의 루틴은 주말에는 푹 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2회 이상 동일 부위를 자주 운동해주는 방식의 분할에서는 고중량에 의한 높은 근피로도는 어지간한 휴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2분할 방식의 운동을 할 때는 가급적 8에서 12회 정도 고반복이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고 세트당 1, 2분이라는 짧은 휴식을 통해 보리 펌핑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3분할 루틴은 신체를 대근육인 가슴, 등, 하체로 3분할하여 각각 하루씩 나눠서 운동하는 분할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슴, 등, 다리, 가슴, 등, 다리 휴식으로 주 6일 운동하고 1일 쉬는 루틴이 있습니다. 휴식이 하루밖에 없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신체를 3분할로 나눠서 운동하기 때문에 가슴을 운동할 때 등과 다리가 쉬고 등을 운동할 때 가슴과 다리가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휴식하기 때문에 루틴상으로는 휴식일이 적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인 운동이 모두 가슴, 등, 다리로 돌아가는 루틴인데, 그럼 팔 운동은 언제 하는 걸까요? 가슴 운동할 때 3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날 3두근을 묶어서 운동하고, 등 운동할 때 2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날 2두근도 묶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3분할로 주 6일 운동을 하면 근비대를 위해 같은 부위를 주 2회 이상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워크아웃에 자극이 중첩되는 주동근과 협응근을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근비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3분할 루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운동할 때 다른 부위가 휴식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 6일 루틴을 돌리다 보면 피로가 쌓여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당 지나치게 많은 운동 종목보다는 메인 운동 2-3개가 적당하고 사용 중량 또한 고중량보다는 8에서 12회가 가능한 저중량을 사용하여 오버트레이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힘, 즉 스트렝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비대하는 훈련 방법과 운동 휴식일의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스트렝스 훈련은 고중량을 사용한 3대 운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신경계에 엄청난 피로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중량 훈련은 1회 운동 때 전신의 근신경을 탈진할 때까지 털어주어야 하며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에 가까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스트렝스 루틴을 돌린다면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스트렝스 훈련인 스트롱 리프트 5곱하기5 같은 경우 A 루틴 스쿼트 벤치 로우, B 루틴 스쿼트 밀프 데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A 루틴을 빡세게 돌렸다면 최소 하루, 보통 이틀 이상 쉬어야 B 루틴을 소화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루 운동하고 이틀 휴식, 즉 일주일 2회의 운동 스케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비대 자체를 타겟으로 할 때보다는 근신경을 포함한 리프팅 스킬의 발달이 더 크기 때문에 근비대 효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 수준에서 스트렝스 훈련으로도 충분히 단단한 몸을 만들 수 있으며 퍼포먼스 증가까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비대 훈련과 스트렝스 훈련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컨셉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일주일에 운동하는 횟수를 달리해야 한다는 사실과 운동일과 휴식일을 잘 분배해서 최대치의 근육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